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카페공인교사 임동선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이네요.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논란 온천 차단, 뭐 이런 제목이 이제 뭐 붙어져 있네요. 관련법 개정했는데 공기업이 인수, 도정법 조항 삭제는 논란 없애, LH 지자체 인수에 서민의 권고, 4년에서 5년 임대 후 고분양가 꼼수, 한남 3구역 임대의 0% 추진 금지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재개발 임대 아파트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보면 종전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개정 발의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바로 바꿔버렸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공익성 강화죠. 공익성 강화. 보통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 일정 비율을 소형 아파트 평수 지라고 그러잖아요. 12평대, 뭐 15평대, 17평대 이런 거 보통 지라고 그러는데, 이 비율을 뭐 이렇게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하라는데 그냥 무조건 다 그냥 국가기관이 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성이 높은 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국토부로서는 개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실제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정비 조례 28조에 통해 이런 방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28조의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장에 처분하거나 S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을 건설할 수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SH공사를 통해서 그 관련 법에서 도정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 매각 가능성들을 둘러싼 논란도 이제 깔끔하게 기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아져 있는데, 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아예 이제 국토부 전국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재개발 및 임대 아파트에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해버려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적용될 법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이미 조례를 통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며, 도정법이 개정되면 다른 지자체들도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이제 후속 조치로서 뭐 조례는 되질 거고요. 몬베일리 일반 분양 통매각 강행한다는데요. 국토부는 불허 방침 전면 충돌했는데, 한국경제신문에 또 조그맣게 나왔는데요. 매일경제신문에는 엄청 크게 뭐 나왔어요. 여기 양쪽 신문을 봐보면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날 임시조합을 통해 통매각 결정했는데, 조합은 좀 95% 이상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뉴스가 좀 전에 90% 참석해서 97% 찬성이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95%인가 보네요.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왜 이러냐면, 이게 금액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이가 분양 가격이 여기 이쪽이 더 자세한가?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이 현재 분양가로 하면 약 최대 분양가가 허그를 통해서 하는 경우 4,891만 원 정도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3천만 원에 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통분양으로 매각하면 지금 이제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한 6천만 원 정도까지, 1,000만 원을 더 주고 사겠다. 통매각 임대사업자가. 근데 시세는 얼마냐? 주변 시세는 평당 1억입니다. 그럼 임대사업자가 얼마를 먹을까요? 평당 4천을 먹네요. 임대사업자가 돈을 먹는 그런 좀 사업 구조네요. 어찌됐든. 근데 조합원들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3천만 원에 분양시키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억울한 면이 좀 있겠죠. 20년, 30년을 기다렸는데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봐보니까 재건축을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갑자기 분양상한제를 적용해 1억 이상 부담금을 더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조합원들은 반발이 심하고, 조합원들이 1,500명이 모여 조합총회를 한 건데 단 한 건의 반대와 잡음도 없이 똘똘 뭉쳐서 바로 통과시켰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는 또 뉴스에 조합원 2,557명 중 90% 참석, 97% 압도적 찬성으로 되어졌다는 게 이게 1,500명이 뭔 말인가? 민간 상한제 시행 당일에 정부 과도한 규제의 정면 반발, 통매가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좀 나와졌네요. 근데 양쪽 신문 측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규제를 펴기에 이게 꼼수긴 해요. 그러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니다 이거죠. 통매각이 인간 임대주택에 관해 특별법을 근거로 해 법적 하자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분양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국가나 지자체인 서울지자체는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조합 측에서는 총회 후 곧바로 서초구청이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 신고를 할 계획인데, 조합은 서초구청이 이를 반리하면 이제 소송도 불사할 거고, 서초구청은 반리하겠죠. 서초구청은 반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서초구청에서는 이게 조합이 생각하는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가 신고가 아니라 인가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인가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인가를 검토를 하겠다. 이게 뭉갤 것 같아요. 인가 검토를 하겠다 해서 언제까지, 선거할 때까지, 선거 이후 때까지는 소송도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하게 좀 뭉개지 않을까. 그런 이후에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근데 모르겠네요. 이게 서초 여기서 온벨리 측에서 먼저 소송을 뭐 들어갈지 어쩔지,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라고 통매각 추진하는 한영기 아리팍 조합장, 거의 그냥 아주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네요. 시간을 놓고 보면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습니다. 내년 4월 이후면 서울 강남권 분양이 뚝 끊기는데 서슬퍼런 이 정권도 말기로 가면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 한수금 같은 재건축 규제는 없어질 것으로, 유예할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네. 그래서 버팅기면 이긴다. 이런 뭐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권 말기로 가면 힘없는 것은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시간 싸움이겠죠. 온빌리 측에서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이것을 한 2년 정도 버틸 수 있으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버리면 뭐 근데 하여튼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이자 싸움이고, 이자를 버텨낼 수 있고, 정부가 교체된 것을 버텨낼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 뭐 당연히 한나라당이 당선된다 그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뭐 대통령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어떤 뭐가 잘못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고 나는 잘못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봐보면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도,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뭐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막 펼치다가 흥묘백묘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요? 당연히 경제 발전에 뭐 포커스를 더 맞추잖아요. 이게 어차피 좌성향의 정부를 할지라도 그 지도자가 바뀌면 다른 핑계를 대고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저는 이게 좀 완화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내달 주정심 첫 타깃 단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택법 시행의 개정안 공포했고요. 강남 3구 후분양 단지 유력하고요. 전매 제한 강화 8년에서 10년 적용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뭐 조곤한 제목이 좀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가 반영 안 해주자 주민들하고 중개업소들하고 개판 싸움 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뭐, 하여튼,
뭔가 규제, 대출 규제, 무슨 규제, 무슨 규제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물량 자체를 완전히 그냥 싹둑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완전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지방은 지금 별론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공급되는 아파트 양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체 보통 구도심에서는 매체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분양하면은 그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이렇게 좀 더 다운되는, 그다음에 오르더라도 조금 오르는 게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재개발, 재건축을 싹둑 잘라버리니까 그 물량이 적게 나오잖아요. 적게 나오니까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은 적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죠. 그런 폭등한 거에 대해서 중개사들은 이제 이런 마음이 있겠죠. 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거래가 안 돼. 이게 쉽게 말하면 가격이 좀 완만하게 올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게 또 매수자들은 이게 심리적으로 살려다가 내가 알고 있던 가격하고 그 뭐 한 달 사이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벌써 머뭇거리죠. 또 자금이 벌써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중개사들은 되도록이면 호가를 누르려고 하고, 그래서 자, 그 아파트 건물주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양심 부동산 첫째 조건이 뭐냐면, 중개 사이트의 집주인이 원하는 호가를 부르면 부른 대로 무조건 올려주라.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공인중개사인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토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중개하다 보면 재계약 봤을 때 가격이 너무 높게 부르면 거기다가 가격을 표기를 좀 안 하는 성향이 있어요. 가격을 그냥, 왜냐면은 제가 가격을 올리면 욕먹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 왜냐면은 뭐 공시지가에 뭐 5배, 10배까지 부른 사람도 있어요. 이건, 그래서 뭐 좀 너무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네.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도 파보면은 뭐 최고가를 이렇게 부르죠. 이게 최고가보다 더 높이 불러요. 그런 것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방 프로그램에다 올려두거나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보게 되면 저한테 엄청 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도인 분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제 웬만하면은 하여튼 저거는 최고가 안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 그냥 가격을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접수를 해 드리는데, 최고가 이상으로도 막 불러버리신 분들이 꽤 있으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지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안 받아주면, 이게 지방은 지금 뭐 안 받아주면 뭐 그 중개사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서울은 바로 비난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중개사를 또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개사도 해먹기 좀 힘든 구조네요. 이게 두 번째 같고, 경신한 실거래를 법정 기한을 또 채운 뒤 신고하거나 저가 급매물 실거래를 곧바로 등록한 시, 그래서 시세 상승을 반행하는 행위, 이런 것을 이렇게 서로 중개사하고 또 매도인 간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실갱이질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핵심 내용이 그죠. 매도인들은 내가 지금 시세가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20억인데 지금 23억 불렀어, 25억 올랐어, 바로바로 호가 반영을 해줘. 중개사 벽면에다 써주고 한방 프로그램에다 올리고 중개 사이트에다 올리고. 그런데 중개사들이 안 올리는 거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냥 접수만 해서 가지고 있죠. 접수만 해서 가지고 있고, 오는 손님한테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말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떠신 분들은 이렇게 20억이나 21억 이렇게 좀 싸게 들어오는 물건만, 이런 것은 한방이라든지 중개거래 사이트에 바로바로 올려주는 이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겠죠. 근데 이게 뭐 양자의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지 않나 뭐 이렇게 싶습니다. 뭐가 뭐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각자의 입장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래가 많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거래가 지금 너무 안 돼서 좀 힘든 면이 많습니다. 중개사들도.
이 점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